안녕하세요. 임창키 한방병원의 임규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친숙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목허리 통증 왜 잘 안 낫지? 이겁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크게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또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증이 있을 때 크게 두 가지 치료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약물이고요. 하나는 비약물이죠. 뭐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은 뭐가 있을까요? 진통제죠. 자, 물론 진통제가 아니라 일반 한약 처방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어쨌든 진통제입니다. 많이 쓰이는 게. 자, 진통제 놀라운 효과가 있죠. 머리 아플 때 뭘 딱 어쨌든 먹었을 때 싹 가라앉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피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벼운 경우는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물론 가벼운 경우는 좀 쉬기만 해도 잘 낫기도 하겠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만성적이고 자꾸 재발을 하고 계속 오래돼가는 통증은 잘 안 잡힌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 진통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진통제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귀가 안 좋은 분들은요, 이명이라든지 난청에 치명타 영향 많이 주기도 하고요. 심장마비 발생을 무려 5배를 올린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진통제 함부로 먹어서 마구마구 편하게 먹을 약은 절대 아닙니다. 약물 남용으로 뭐 사망했다는 보고들, 뭐 연예인들 기사들 많이 나오죠. 그 연예인들이 주로 먹었던 약들이 뭘까요? 정신과 약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진통제 많이 먹죠. 왜냐면 몸이 계속 아프고 쑤시니까 진통제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는 거죠. 약간 좀 얘기가 무서운데, 우리가 알 건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는 비약물입니다. 자, 비약물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수술이 있겠죠? 하지만 수술은 아니지만 뭔가 비수술적인 물리적 접근들이 있을 겁니다. 좀 더 구분해서 보자면, 수술부터 먼저. 자, 수술 어떨까요? 자, 수술을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깔끔하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정리정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는 우리 선배 의사분이 계셨어요. 어떤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굉장히 이제 심장병을 많이 하시는, 수술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수술을 하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해결되는 걸로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수술은 어쨌든 1차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거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해도 원래 갖고 있던 문제가 다시 또 생길 수 있다. 그 점을 환자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한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술로도 안 되고 꼭 수술을 해야 되냐, 지혜로운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비수술로 많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수술을 권해도 수술을 환자분들이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수술인데 시술 쪽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시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시술을 이용을 해서 드라마틱한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면 뭐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여기 항문을 통해서 해서 내시경을 보면서 문제가 되는 신경을 즉각적으로 어쨌든 처치를 한다. 당연히 효과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도 재발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술은 다양한 어쨌든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부위에 좀 더 정확하게 압통점을 찾는다든지, 근육학적으로 연결된 부위를 좀 더 찾아서 그 부위를 좀 더 어떤 주사든지 아니면 침이든지, 당연히 이제 침술도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또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뭐 사실 제가 한의사지만 꼭 옹호하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또 비판하려고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가벼운 경우는 침도 잘 듣고요. 가벼운 경우는 주사도 잘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잘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통증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침이 됐든 어떤 시술이 됐든 어떤 근육을 활용한 어떤 치료법이 됐든 효과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요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러니까 수술까지는 알겠어. 수술까지는 알겠어. 뭐 수술까지는 알겠는데, 시술은 왜 효과가 없을까? 아니, 효과가 없을까? 효과가 좀 낮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요 도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자, 사람 몸입니다. 사람을 놓을까 했는데 모양이 좀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어요. 자, 허리가 아프다고 예를 들게요.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자,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허리가 아프다. 이게 만성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요. 일단 허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만졌을 때.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뭔가 굳어버리죠? 긴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긴장을 많이 하는 허리 쪽에 이 척추뼈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틀어진 게 발생합니다. 틀어진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뼈가 예를 들면 옆으로 조금 더 돌출된 걸 말하는 거예요. 삐뚤삐뚤하다는 얘기죠. 이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그것만 생길까요? 그 정도가 되면 골반이 짝짝이게 됩니다. 이 높낮이가 서로 짝짝이가 되든지 골반 벌어진 게 서로 이렇게, 자, 제가 앞에 이렇게 골반이 있다 칩시다. 이 골반이 이렇게 되든지 뭔가 틀어지기가 쉽겠죠? 심한 경우는 이렇게까지 틀어지겠죠? 이렇게, 요렇게. 자,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요런 부분하고 허리하고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100% 같이 가죠. 자, 그러면 허리 치료할 때 골반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성적으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골반 통증 호소하세요. 자,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것만 있을까요? 이 정도로 문제가 오는 분들은 당연히 서 있고 걷고 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등에서 또 휩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목에서 또 휩니다. 자, 이 등짝, 어깨, 근육이 수북히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가 단단하게 굳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은 함몰이 될 수도 있고, 어깨가 이렇게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만성적인 통증을 잡으려면 허리만 볼 게 아니라 허리, 골반, 등, 목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3군데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가지 원인 치료, 그러니까 3단계 원인 치료가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만성적인 통증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성적인 통증, 재발되는 통증엔 효과적이지 못할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소적으로 보는 거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요. 어쨌든 전체적인 문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의 부분까지 다루지 못하고 국소에 치중하다 보니 치료 효과가 그렇게 높지 못했다는 거,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안은 적어도 이렇게 3가지 원인을 우리 몸에서 찾아서 잡아주는, 해결해주는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